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이상해진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나라는 정말 좀 특이한 나라죠. 원래 이제 하나의 패권국이 약해지고 다음 패권국이 등장을 하면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아야 되는데, 이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같은 영어를 쓴다라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패권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넘겨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영국이 가면서 서로가 이제 힘을 합쳐서 그 동안에 잘 지내왔는데, 이것이 2026년 지금 이제 4월 말 들어서 뭔가 진짜 험악해지는 관계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곳은 이제 포클랜드입니다. 말비나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남대서양에 있는 이제 영국령 영토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포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다가 지난 이제 대처 수상 시절에 아르헨티나가 이곳을 이제 공격을 했었고, 여기에 맞서서 영국이 대규모 기동부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탈환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전, 대한 미사일, 그 다음에 뭐 장거리 감시, 상륙전, 기타 등등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40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이야기 듣거리들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은 당연히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 주민 투표를 해보면 거의 99.9%가 우리는 영국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된 이제 그러한 상황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영국의 뜻을 따르지 않을 그런 가능성을 좀 내비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포클랜드라는 곳에 대해서 이게 영국 땅 맞아?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사실 미국은 이 포클랜드와 관련돼서 이 포클랜드가 영국령이다라고 명백하게 영국의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건 미국의 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포클랜드 제도를 지금 현재 영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고 다스리고는 있어.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국 주권이 확실하게 미치는 영국 영토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은 공식적으로 언급을 좀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렇게만 보면은 미국이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이제 이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아르헨티나가 지속적으로 유엔 또는 뭐 아메리카 대륙 그 연합인 이제 미주개발기구 뭐 이런 곳에서 이 말비나스 또는 이제 포클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결의안 뭐 아니면은 이제 영국 규탄 뭐 뭔가 이런 성명들을 내놓으려고 할 때마다 미국이 그것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톤다운을 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영국 편을 들어왔던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포클랜드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영국이 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영국이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뭐 해준 게 없지 않냐. 그러면 내가 굳이 너희들 영국이 저 머나먼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섬을 굳이 내가 너희들 거라고 확인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속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영국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집권 노동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수당, 개혁당, 녹색당 할 거 없이 모든 정당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고 나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만 영국에서는 이번 찰스 3세 미국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기대, 우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방문 목적의 공식적인 목적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을 한 지 250주년이니까 꺾어지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가서 축하도 해주고 과거의 어떤 관계를 되돌리면서 미국과 영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다. 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방문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의례적이고 평소 같으면 그냥 오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덕담하고 헤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영국 관계가 최근에 이제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과 영국이라는 나라 두 나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 스페셜 리레이션십이라는 표현. 이게 이제 1946년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처칠 전 수상이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의 관계는 다른 나라하고는 레벨이 달라. 라고 서로가 인정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삐그덕거리는 것을 찰스 3세가 가서 뭔가를 좀 다독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영국이라는 나라는 둘 다 이제 영어 쓰는 앵글로 섹슨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지난 1939년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뭐 민주주의, 자유 뭐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어떠한 그러한 패권 국가로서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이제 흔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마지막 남은 또 하나의 몇 안 되는 관계가 이제 붕괴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스타머 영국 총리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이란에 의해서 봉쇄된 다음에 이것 개방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동맹국들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한테 대해서 니들이 좀 배를 좀 보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도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조용히 이거 좀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일단 어물쩍 넘어갔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생각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반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스타머 총리에 대해서 당신은 처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칠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기에 미국이 영국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도 주고 어드밴티지도 해주고 잘 대우를 해줬는데 이제 그러한 관계를 청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없었다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한테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한 서너 달 있다가 우리한테도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들은 뭐 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 작년 같았으면 뭐 여러 가지로 좋게 잘 달래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스타머 총리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어떠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놓고 이제 더 이상 아첨하기도 지쳤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그 유럽에 많은 기지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유럽에 이제 기지들이 있었고 이번 이란 공격에서 이런 기지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쉽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다 막힌 거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영공 통과를 이제 허용하지 않았고 뭐 프랑스도 당연히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힘들게 비행을 해서 중동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 보면은 이 미국의 어떤 기지 접근 거부에 대해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이 나라들이 이제 1946년에 결성을 하고 그 이어서 1948년 그리고 뉴질랜드가 이제 1960년에 들어오면서 영어 쓰는 앵글로색슨끼리 모여서 전 세계의 어떤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나 이런 지역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이제 카리브해 관련한 어떤 정보들이 서로 이제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이 파이브 아이즈가 이제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탁상 공론인 수준이지만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한 곳에 꽤 유명한 인사인 마크 두보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물인 이제 파이브 아이즈 이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동맹과 미국이 정보 동맹을 결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냐? 이스라엘,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포함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 국가들을 중에서 보면 서유럽 국가들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전통적인 호주, 뉴질랜드도 없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고 있으면은 어떻든 각 지역에서 미국과 뭔가를 같이 해보려고 미국이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정보 동맹을 맺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양국 관계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꽤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체면불구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누가 알지만 다 잘 대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작년 2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례를 깨고 원래 영국은 한 인물한테 대해서 국빈 방문을 딱 한 번만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임기 때 국빈 방문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요청하는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이제 해줬고요. 또 그 대가인지는 몰라도 5월 달에 미국과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관세 인하와 관련돼서 합의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정도를 이제 관세를 적용을 받죠. 그리고 이제 6월 달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이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을 잘 다독이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국방비를 쓰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국도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이제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2.5% 미만 수준에서 점점 늘려가지고 2.5%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GDP 3.5%를 목표로 가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이제 비용이고 국방 관련 시설, 그러니까 항만, 부두, 도로, 뭐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영국이 함께 작전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보강하는데 다시 1.5% 정도로 쓰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국이 이거 쓸 돈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영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영국과 미국, 미국과 영국 두 나라 관계는 이제 한 악보에 이제 두 음표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화롭게 아주 좋은 음악을 만드는, 또는 아니면 같은 시에 있는 두 구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줬는데, 이번 이란 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정말 이제 막을 내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이제 몇 번 고비들이 있었어요. 제일 큰 고비를 따져보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1956년 중동 전쟁과 관련돼서 상당히 그때 이슈가 됐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이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이제 국유화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지역,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 이런 지역에 이제 대규모 함대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중동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글부글 하는 이제 관계였죠. 이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이제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꼬셔가지고 이집트를 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랑스와 더불어 가지고 항공모함 기타 등등을 동원해 가지고 이 수에즈 운하 주변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이스라엘 군이 시나이 반도를 기습적으로 점령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이런 방구도 미국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미리 통보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영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극대노를 합니다. 정말 극대노, 극대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국은 철수해라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후 복구와 관련돼서 미국의 큰 신세를 이제 많이 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멋대로 이제 행동을 하니까 미국이 정말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제는 다 끝난 제국주의, 다시 이런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라는 식으로 상당히 이제 경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영국은 이제 깨갱하면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모습을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많은 나라,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던 식민지, 해방 투쟁을 벌이고 있던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제국주의가 끝났구나. 특히 영국, 프랑스 이 세력들은 이제 힘이 다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제 느끼게 됐던 거죠. 당시에 이제 뭐 소련 같은 경우는 영국에 대해서 핵미사일 맛을 보고 싶냐라고까지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영국으로서는 맞설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미국이 지금 힘이 세졌고 크긴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시야도 짧고 그다음에 머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영국이 얼마든지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과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당시에 이제 수상이었던 그 앤서니 이든 수상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생각이 현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냉혹하게 이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1956년 요 이제 수에즈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이제 한바탕 또 우당탕탕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당시에 현실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고 우리의 현실을 인식해야 돼라고 판단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태도를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영국과 미국의 관계가 다른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70년 만에 이번에는 수에즈가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이제 호르무즈 쪽에서 이슈가 되면서 다시 양국 관계가 좀 특별한
관계에서 이제 좀 삐그덕거리는 관계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윈스턴 처칠 그다음에 루즈벨트 이 두 사람이 대서양 헌장을 비롯해서 많은 일에 대해서 협의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처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 한쪽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되게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어떤 도전적인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속물적 기질 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또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영 제국 그리고 히틀러 독일 대결에서 무조건 미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구워 삶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 결과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참전하고 영국 편을 돌아주고 그다음에 영국에 대해서 대규모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얻어내는데 성공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국 간 관계는 이제 정말 전후 특별한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격상이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무조건 잘해줬던 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이 빌려갔던 많은 거에 대해서 1945년 8월 15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17일 날 이제 랜드리스를 딱 종결을 하고 빌려갔던 거에 대해서 이자를 쳐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이제 냉정한 조치를 미국이 많이 취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쪽 두 나라의 관계는 대통령을 쭉 바뀌면서도 계속 끈끈한 스페셜 리레이션십을 이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통령들 그다음에 영국 수상들 그다음에 저 위쪽에 이제 보면 레이건 대통령 대처 수상까지 나오는 양국 간의 관계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끈끈한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영국식 액센트 되게 이제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호감을 가지기도 하고 뭐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양국 모두 상대방 괜찮아, 좋아, 호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 비율이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20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미국은 그래도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한 80% 수준 정도로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지금 40% 밑으로까지 급격하게 감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두 나라의 관계는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70년 이상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삐그덕거린다라는 점에 대해서 영국이 이제 한편으로는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거를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미국이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미국과 영국의 어떤 이러한 삐걱거림은 제일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영국의 국력이 미국에 비해서 너무 뒤처지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선진국이죠. 그리고 이제 핵보유국이고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막강한 이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력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항공모함 두 척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비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오케이를 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영국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SLBM으로 대표되는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를 하면서 미국과 더불어서 정기적으로 이제 페트롤을 도는 이제 그러한 나라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SAS를 보유한 이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는 곳에 항상 영국이 힘을 같이 더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과거의 영광만 남은 대영 제국이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최고의 국가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국제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쇠퇴하는 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제 1991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그래서 다국적군이 결성이 돼서 이제 후세인을 혼내주던 1991년 당시에 미국을 빼고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는 당연히 영국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나라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했고 영국도 당연히 우리가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이 기갑 사단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갑 사단이 없죠. 그러니까 기갑 사단이라는 것은 전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갑차 등등 해가지고 수백 대의 기갑 차량들을 이제 보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사단이다 보니까 병력도 한 2만 명, 2만 8천 명 가까운 병력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미국이 일부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만 자기 돈으로 그리고 보냈고 자기들이 병참도 책임지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짐을
많이 덜어주고 든든한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랑스하고 상당히 많이 대조가 됐죠. 당시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X 30 전차를 들고 왔는데 너무 오래된 낙후된 전차였고, 그다음에 전투기들도 그러한 이제 이라크를 침투해가지고 뭘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로 후방에서 머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업무에 하는 데 비해서 영국은 미국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라크 전쟁 때도 거의 유일하게 이제 영국이 미국과 함께 이제 손발을 맞췄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기갑 사단을 보내서 이라크의 최남단인 이제 석유 수출항인 바스라 지역을 공격을 하고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 안정화 작업들을까지 수행을 하면서 미국과 함께 이제 했었던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쟁이 나면 항상 영국은 와. 영국은 이제 해군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에도 기갑 사단 하나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영국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기갑 사단은 이제 우리 탱크 다 털어도 안 되는 상황이 된 지 오래고,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전차 다 합해봐야 이제 한 100여 대 정도 수준밖에 없으니까 탈탈 털어도 한 5천 명 병력에 이제 탱크 한 80대 정도 기반한 기갑 여단 정도 하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포병이라든지 뭐 방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희들은 도움도 안 주면서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근데 그거마저 거부해? 너희들 정말 한번 맞아볼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영국 해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영국의 이제 로얄 네이비의 자랑은 이제 두 척의 항공모함이죠. 두 척의 항공모함 빼고 나면 사실 방공이라든지 여러 호위함 전력은 상당히 취약해진 지 오래지만 어쨌든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4월 달까지 얼마 전까지 이 항공모함 두 척이 모두 다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다 공교롭게 이제 스크루 추진축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이제 정비 공장 드라이 독에 이제 들어앉아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제 막 수리를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뭐 장난감 함대냐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란이 그 키프로스,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섬을 공격을 이제 할 때도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토를, 그리고 자기네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구축함 한쪽 보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공구축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7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동원 가능한 거는 2척 정도. 그럼 나머지 5척은 뭐냐? 여러 가지 수리, 정비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5척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한 척만 동원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SLBM 탑재하고 있는 이 뱅가드급 같은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매우 심각해가지고 원래 4척을 보유를 하고 있고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1년에 차례차례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한 척당 석 달,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한 100일 정도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 무난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척이 지금 제대로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2척으로 지금 페트롤을 돌리다 보니까 한 척당 거의 200일씩 지금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더욱더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장비들이 고장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게 사실 영국군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미국과 함께 싸우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따져왔는데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장 매년 한 40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더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 정부가 돈이 없는 거죠. 사실 영국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는 이제 핵 미사일, 특히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과 같은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힘은 과거 냉전 시절 모스크바를 혼자서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막강한 핵 전력 그리고 잠수함 전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영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 SLBM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미제죠. 그러니까 미국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조금 고쳐서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하고 있는 이 SLBM 같은 경우는 영국 총리 그리고 뭐 영국 국왕 뭐 장관 이 영국의 개통 그 라인을 따라 가지고 명령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수상이 새로 취임을 하면 자기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잠수함 함장한테.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밀봉을 해서 잠수함에다가 직접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겨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연락이 되지 않고 모든 게 두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너가 판단해서 미사일을 발사해라라고 쓴 수상도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일단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각각은 다릅니다만 어떻든 간에 영국이란 나라는 이런 미제 SLBM으로 무장한 상당히 독특한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국의 이 뭐 벵가드급 SLBM과 그다음에 트라이던트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1958년 그리고 이제 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 후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 미국이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보유한 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 노하우, 그다음에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도와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공유할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완전히 무시를 해버립니다. 니들이 뭐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식으로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근데 분노를 하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정말 당시 영국 분위기로 보면은 이제 풀을 뜯어먹더라도 우리가 풀 뜯어먹고 살더라도 핵무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했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영국이 핵무기를 그것도 이제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다음에 1958년에 상호방위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963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이제 폴라리스 미사일을 이제 영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을 해줘요. 이게 1963년에 있었던 폴라리스 판매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핵무기는 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미국의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 이거는 오로지 영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죠. 그러니까 스페셜 리레이션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핵탄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핵탄두 W76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핵탄두인 홀브록이라고 부르는 탄두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지금 이제 차세대 탄두라고 부르고 있는 A21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차세대 탄두인 W93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양국 거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뺐다 꼈다 서로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거죠. 문제는 영국이 이제 이러한 핵탄두와 관련돼서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요즘에 영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핵탄두와 관련된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미국한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 농축 우라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폭 장치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폭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에서 23년까지 한 3년 사이에만 해도 핵무기 관련 부품을 거의 1,000개 가까이 이제 수입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폭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인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도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트라이던트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비나 여러 가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이제 킹스베이에 있는 설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받고 분해도 하고 다시 장착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 자체는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 시험도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24년이죠. 24년에 영국이 발사한 이제 SLBM 미사일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실패를 빚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정비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귀결이 이제 돼서 영국이 또 화가 나기도 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핵무기까지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영국한테 뭘 왜 잘해줘야 돼? 쟤네들은 우리한테 힘들 때 도와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도 나쁘고 해서 확 한번 질렀지만 진짜 미국이 그럴까 봐 지금 찰스 3세 왕을 보내서 어떻게든 좀 좋게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포클랜드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면서 영국의 아픈 곳을 퍽퍽 찌르고 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관계는 매우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반구 국가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이 지역에 확실한 패권 국가로 자리 잡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국가들이 원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를테면은 포클랜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은 영국이 점유하고 있으나 원래로 따지면 아르헨티나 것이 맞아. 라는 정도 이야기를 뭐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제 지금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미국 없이 만약에 미국이 정말 핵 미사일과 관련돼 있는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과 관련된 지원을 모두 중단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혼자 힘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시간이 얼마 들지 지금 이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1,000억 파운드 이상은 가뿐히 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실제로 뭐 이런 정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설들은 갖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 이 시설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 탄두도 이제 더 축소하고 더 파괴력은 좋거나 아니면 조절할 수 있는 신형 탄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신형 탄두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왜? 지금 포괄적 핵실험 조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 수많은 핵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가상으로 터뜨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슈퍼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터지기 직전까지 핵 분열을 유도하다가 멈추는 이제 그러한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없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사실 미국한테 확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이제 뺏어가는 그런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국이 지금서부터 미국의 도움 없이 새로운 이제 핵탄두를 만든다. 얼마 걸리냐? 그러면 1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SLBM이 아니고 뭐 이제 영국판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실른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한 24년 정도까지 걸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영국은 이제 프랑스와의 이제 핵 협력을 강화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또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무기 관리와 관련돼서 일부 시설들을 서로 이제 공동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와 공동의 장비, 미사일 이런 걸 갖추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과 영국 가장 특별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끈끈한 하지만 또 다들 그냥 끄떡끄떡 뭐 그럴 수 있어 쟤네 둘은 라고 했던 관계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번 이란 전쟁의 영향이 어디까지도 튀는지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미국은 그동안에 항상 이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독도와 관련돼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독도라는 표현 그다음에 이제 다케시마라는 표현 다 안 쓰고 리앙크루 룩스라고 하는 이제 뭐 암초 같은 이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클랜드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양국 간의 분쟁이 있다라는 정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미국 뭐 의회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변화 낌새가 보이면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독도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스페셜 리레이션이었던 이제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있고 영국의 약화되는 군사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자고간 뭐 찰스 3세가 이제 방문하고 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결과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